Children, it's just something to put you to rest. Oh, God. (32) 명의 사이비 신자가 집단 자살의 유명한 오대양 사건. 미국에도 사이비 집단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수는 무려 913명. 이들은 미국에서 머나먼 가이아나라는 국가의 자신들만의 마을을 만들어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종교의 수장은 미국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을 뿐 아니라 북한과 소통하며 대규모 이주 계획도 세웠는데요. 그들은 과연 어떤 세상에서 살았던 걸까요? KKK 단원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짐 존스. 1952년 그는 백인과 흑인의 통합 예배를 주장하다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죠. 아버지와 달리 평등주의던 그는 해방의 날개라는 교회를 설립합니다. 해방의 날개 교회는 인종에 상관없이 다같이 예배를 했죠. 또한 성매매 여성과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이러한 행보에 사회적 약자와 평등주의자 등 교인들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교회의 이름을 인민사원으로 바꾸고 그는 캘리포니아 주로 이동하여 신도들을 더욱 많이 모으는데요. 그 수는 무려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구화 등 다양한 인종들을 입양하면서 자신의 가족을 무지개 가족이라고 지칭했는데요. 통합예배나 무지개 가족처럼 인종평등에 앞장섰기 때문에 흑인들의 지지로 짐 존스의 사회적 입지는 커져갔죠. 그리고 인종평등을 지지한다는 좋은 이미지 때문에 여러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 그에게 접근했는데요. 신도들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시장 선거를 도운 짐 존스는 그 후 샌프란시스코 주택국장을 역임하죠. 또한 카터 영부인과 먼데일 부통령이 짐 존스에게 연락해 지미 카터의 대통령 선거를 지지하도록 요청하는데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후에도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짐 존스는 1977년 마틴 루터킹 인권상도 수상합니다. 하지만 평등주의적 사상으로만 교인들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짐 존스의 손이 닿으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암도 치료된다는 등 전형적인 치료 사기를 벌였죠. 또한 신도들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게 되는데요. 사기, 금품 갈취, 폭행 등의 수사가 시작되자 짐 존스는 1974년부터 교인 1200여 명을 수리남 옆에 위치한 가이아나로 이주시킵니다. 그는 이곳에 존스타운이라는 마을을 꾸리는데요. 영부인과 부통령 등 유력 정치인 38명이 가이아나 정부의 존스타운 건설을 도와달라는 요청도 하죠.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째서 미국을 떠나 가이아나라는 낯선 국가로 이주를 한 것일까요? 1973년 인민사원 교회에서 방화사건이 일어납니다. 짐 존스는 KKK를 비롯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테러한다고 주장하죠. 또한 핵전쟁이 임박했다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와 핵전쟁을 피해 새로운 터전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실제로 당시 인종차별을 받던 흑인이 전체 이주자의 60%를 넘겼고요. 백인들도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존스타운으로 이주했다고 밝혔죠. 그렇다면 존스타운은 그들이 바라던 사회였을까요? 존스타운에서는 인종차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농지를 개간하고 가축을 키웠는데요. 그들은 인종을 구분짓지 않고 함께 밥을 먹었으며 발리볼도 하고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000명가량의 미국인이 가이아나로 이주했기 때문에 존스타운을 취재하거나 조사하러 가는 기자와 조사팀이 많았는데요. 기사와 보고서도 존스타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존스타운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문을 냈는데요. 그래서 이주 희망자도 2000명이 넘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4시간가량 세뇌교육을 받았죠. 또한 마약 중독자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했던 짐 존스는 존스타운에서 마약 중독자가 되죠. 총을 무장한 경비들은 교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했으며 교인들이 친인척과 주고받는 편지도 검열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존스타운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이 생겼는데요. 이 집단은 가이아나로 떠난 교인들의 친인척과 인민사원을 탈퇴했던 사람들로 구성되었죠. 이들은 가이아나로 직접 가서 존스타운에 거주하는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짐 존스는 친인척이더라도 방문자들을 거절했습니다.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엇보다 직접 만나지 못하니 친인척들의 불안감은 더더욱 커져갔죠. 게다가 존스타운에 있는 가족과 만나려는 시도를 할수록 존스타운 측에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으며 심지어 존스타운에 있는 가족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협박까지 받게 됩니다.
친인척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협박 편지의 수위는 갈수록 강해졌는데요. 존스타운의 주민 팜 모토는 미국에서 존스타운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비판하는 것은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이며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들은 죽는 게 낫다는 편지를 보냈죠. 게다가 존스타운에 거주했다가 탈출했던 욜란다는 다양한 증언을 하는데요. 짐 존스가 사람들이 존스타운을 떠나려고 하면 죽여버리고 정글에 시체를 버리겠다는 협박과 친인척과의 관계를 모두 끊어라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죠. 친인척들은 가족들을 만나려고 존스타운에 접촉했을 때 당한 경험들과 위협적인 편지들, 욜란다의 증언 등 다양한 증거를 정리해 미국 당국에 존스타운의 조사를 요청하죠. 설상가상으로 1978년 5월에 친인척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존스타운의 재정 담당관 블레이키가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엄청난 사실을 폭로한 것인데요. 우리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주의를 위한 집단 자살이라고 했죠. 바로 짐 존스가 교인들과 함께 집단 자살을 연습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상황의 심각함을 느낀 미국 하원 의원 레오 라이언은 1978년 11월 17일 조사단과 함께 존스타운에 방문합니다. 그들은 존스타운의 일상을 살펴보지만 무척 평화로워 보였는데요. 그런데 신도 버넘 고즈니가 조사단원인 MBC 기자에게 모니카와 함께 존스타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달라는 쪽지를 건네줘. 게다가 다음날 파크스 가족과 보그 가족이 존스타운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자 상황은 급변합니다. 총 15명의 교인들이 귀국을 희망하자 짐 존스도 결국 이를 허가하죠. 특히 귀국을 희망했던 보그 가족은 아주 특이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존스타운에서 생활한 토미 보그는 집단 자살을 연습하는 백야를 경험하고 나서 라이언 하원 의원이 존스타운에 오기 1년 전에 친구 브라이언 데이비스와 존스타운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존스타운은 정글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 탈출에 실패하고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성난 군중들 사이에서 토미의 엄마 에디스 보그는 토미를 마구잡이로 때리며 토미와 브라이언을 죽이자고 말하죠. Brother, I am ashamed of both of you, and I think both of you should be shot now. And I think I should be allowed to do it. And you say, why you think you deserve to live? You are not going home to that fascist Babylon until our people are here. And then we'll be glad to be rid of the likes of both of you. I don't think I deserve to live either. I apologize to you, Father, and the rest of the people for letting them cause you so much pain. 결국 사건은 두 청년을 오랫동안 쇠사슬로 구속하고 매일 16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는데요. 탈출을 시도했던 토미는 1년 만에 가족들과 함께 존스타운을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죠. 토미는 존스타운을 떠날 때 출구에서 브라이언과 마주치는데요. 토미는 브라이언에게 함께 떠나자고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브라이언은 그동안 너무 많이 고생을 했는지 멍한 표정으로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11월 19일 마침내 조사단은 존스타운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교인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는데요. 그런데 짐 존스의 명령을 받은 교인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이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죠. 이 사건으로 미국 하원 의원인 라이언을 포함해 5명이 직사하죠. 그리고 존스타운의 내부에서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블레이키가 제보했던 집단 자살이 시작된 건데요. 짐 존스는 교인들을 모아 혁명적 자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집단 자살을 명령하죠. 그리고 당시 40분가량의 대화 기록은 그대로 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But in spite of all of that I've tried, a handful of our people with their lives have made our life impossible. There's no way to detach ourselves from what's happened today. If we can't live in peace, then let's die in peace. Is it too late for Russia? Here's why it's too late for Russia. They killed. They started to kill. That's why it makes it too late for Russia. Well, I don't see it like that. I mean, I feel like that as long as there's life, there's hope. And I like to choose my own kind of death for a change. What I'm talking about now is in the dispensation of judgment. This is a revolutionary suicide council. I'm not talking about self-destruction. I'm talking about what we have no other road. I
not that I'm afraid to die. I look at our babies and I think they deserve to live. We all came here for peace. Paul said, I was a man born out of due season. I've been born out of due season just like all we are, and the best testimony we can make is to leave this goddamn world. Jeez. They start parachuting out of the air. They'll shoot some of our innocent babies. Please get us some medication. Don't be afraid to die. If these people land out here, they'll torture some of our children here. They'll torture our people. They'll torture our seniors.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Everybody keep calm and try and keep your children calm. Aren't crying from pain. It's just a little bitter tasting, but they're not crying out of any pain. Say something to everyone that I see that is standing around and crying. This is nothing to cry about. This is something we should all rejoice about. We should be happy about this. They always told us that we should cry when you're coming into this world. Well, when we're living and we're living it peaceful, I think we should be happy about this. I was just thinking about Jim Jones. He just has suffered and suffered and suffered. So I'm looking at so many people crying. I wish you would not cry and just thank Father. Just thank Him. I've been here about... It's far, far harder to have to watch you every day die slowly, and from the time you're a child to the time you get gray, you're dying. This is a revolutionary suicide. This is not a self-destructive suicide. And I'd just like to thank Dad for giving us life and also death. The children, it's just something to put you to rest. Oh, God.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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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Mothe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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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do this, don't do this. Lay down your life with your child, but don't do this. We didn't commit suicide, we committed an act of revolutionary suicide protesting the conditions of an inhumane world. 자살을 반기는 이도 있었지만 밀러처럼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총 913명 모두 집단 자살을 합니다. 사람들은 청산가리가 들어간 음료를 마셨으며 거부한 사람들에겐 독이 든 주사를 놓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교인들은 자살이 아닌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며 존스타운에 왔죠. 하지만 수많은 교인들이 집단 자살을 준비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짐 존스의 미완성된 자서전을 보면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공산주의 단체에서 활동하죠.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는 공산주의적 성향이 더욱 두드러졌는데요. 교인들에게 전 재산을 기부한 후 공동생활을 하자고 설득하였으며 이를 거부한 교인들이 금품갈취 혐의로 고발했던 것이죠. 이후 가이아나의 존스타운 생활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 일과의 4시간 30분 야간 교육은 공산주의 사상 교육이었죠. 심지어 짐 존스는 가이아나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과 꾸준히 접촉하는데요. 짐 존스는 교인들에게 북한식 사상을 가르치고 칭찬했으며 북한처럼 스피커를 통해 사상 교육을 진행하죠. 또한 1000명가량의 교인과 북한으로 이민 갈 수 있도록 대사관에 공식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북한 정부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죠. 짐 존스는 북한 외에도 공산주의 국가로의 이민을 검토했는데요. 특히 소련과 이민 문제로 수차례 접촉하고 이주지역 후보군도 선정했죠. 즉 짐 존스는 공산주의 국가로의 이민과 집단 자살을 함께 준비했던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자살 당시 자살 대신 소련으로 가자는 주장도 있었죠. Is it too late for Russia? Here's why it's too late for Russia. They killed. 하지만 짐 존스는 미국 하원 의원이 죽었기에 곧 미국 정부가 우리를 학살하러 올 것이며 아이들도 잔혹하게 죽일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는 평소에도 짐 존스는 미국 행정부가 더 킹 알프레드 플랜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흑인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교인들을 세뇌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짐 존스가 교인들에게 집단 자살을 해야 한다고 설득한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We didn't commit suicide, we committed an act of revolutionary suicide protesting the conditions of an inhumane world. 1974년 혁명적 자살이라는 말을 만든 휴이 뉴턴은
혁명적 자살의 개념이 변화를 위해 싸우고 억압을 끝내기 위해 싸우고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위해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존스는 혁명적 자살을 하는 것이 결국 사회의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며 교인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결국 자이든 타이든 자살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살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민사원 집단 자살 사건은 워낙 기괴하고 규모가 크며 특이했기 때문에 영화, 게임, 소설 등 여러 작품의 소재로 활용되었죠. 또한 인민사원의 종교와 관련된 문서, 사진, 영상, 음성 기록물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이 때문에 짐 존스가 한국 전쟁 이후 전쟁고아 3명을 입양했다는 사실도 알려지고 존스타운이 CIA의 정신세뇌 생체 실험장이었다는 음모론도 생겨났죠. 하지만 방대한 기록물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혁명적 자살과 같은 거창한 대의나 공산주의 같은 이념보다는 그저 불평등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존스타운에 갔던 사람들, 그들 중 일부는 분명 강제노역과 사상교육에 지쳐 존스타운을 떠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결국 원치 않는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이들이 원했던 세상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사건과 관련된 수많은 기록물 중 어떤 것에서도 이 정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를 통해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은 JMS. 미국에도 JMS와 비슷한 사이비 종교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교주가 죽고 새로 교주가 된 아들은 수많은 여자 지구인과 결혼을 하는데 그 중에는 아버지의 아내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교주는 성욕을 풀기 위해 자신의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폐륜 사건을 벌였죠.